남편 아닌 그 사람 다시 만났다. 그날 저녁 남대문 시장은 비에 젖어 반짝였어. 골목돌 사이로 빗물이 모여 작은 실개천처럼 흘렀고 군밤 굽는 연기와 튀김 기름 냄새가 공기 위로 얇게 깔렸지. 노점들의 주황 네온이 우산 살마다 점처럼 묻어났고 상인들은 비닐 덮개를 끌어내리며 조심조심 소리를 섞어보냈어. 나는 장갑을 벗어 손끝으로 주머니 속 영수증을 만지작거렸지. 오늘 내 일과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어. 동네 내과에서 접수 알바를 마치고 버스를 2번 갈아탄 뒤 시장을 가로질러 집으로 돌아가는 길. 다만 공기가 조금 달랐어. 젖은 바람이 볼을 스치는데 오래된 노래가 어디선가 작게 흘러나왔거든. 젊을 때 자주 들었던 제목은 잊었지만 첫 소절만 들으면 가슴이 먼저 알아듣는 그런 노래. 그때였어. 사람들 사이로 한 남자가 서 있었어. 검은 우산을 반쯤 접고 물방울이 우산 끝에서 톡톡 떨어졌지. 젖은 앞머리 사이로 보이는 눈빛. 20살 무렵 내 이름을 불러주던 바로 그 눈이었어. 거리에서 갑자기 아무 예고도 없이 유나. 그가 먼저 불렀어. 내 이름을. 나는 잠깐 숨을 멈췄고 우산을 조금 치켜들었지. 그의 얼굴은 나이가 조금 더 얹혔고 입가의 보조개는 여전히 짧게 하지만 분명하게 패였어. 우리는 서로의 우산 아래 빗줄기를 잠깐 나눴지. 골목 비닐천 위로 빗방울이 타닥타닥 두드리고 국수집에서 김이 허옇게 솟아올랐어. 오래됐네요. 내 목소리는 생각보다 부드러웠어. 비 맞지 마. 그는 우산을 내 쪽으로 더 기울였지. 그 순간 우산 끝 물방울 하나가 내 손등에 떨어졌고 그 서늘함이 이상하게 뜨겁게 번졌어. 우리는 별말하지 않았어. 이름을 1번, 안부를 2번, 그리고 조심스런 웃음 하나. 그 사이로 사람들이 지나가고 튀김이 바삭하게 익는 소리가 바람에 실려왔어.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기도 전에 골목 끝 신호등이 초록으로 바뀌었지. 나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이고 한 발 물러섰어. 들어가. 그가 짧게 말했어. 응. 나는 같은 길을 택하지 않았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지하로 내려갔지. 내려가는 발판에서 올라오는 바람이 젖은 머리칼 끝을 흔들었어. 심장은 쿵 하고 1번, 그리고 2번. 가끔은 몸이 먼저 대답하지. 머리보다 빠르게. 집까지는 2정거장이야. 전동차는 생각보다 붐볐고 창문은 김이 서려 흐릿했어. 나는 가방 속에서 휴지 한 장을 꺼내 창문 모서리를 살짝 닦았지. 그럼에도 바깥 풍경은 스치듯만 지나갔어. 손가락은 자꾸 주머니 속 핸드크림을 더듬었어. 살구향. 오래전 봄날에 바르던 그 향이 아직 남아있어. 어쩌면 나는 그 향으로 하루를 견뎌왔는지도 몰라. 다치지 않게, 무너지지 않게, 아주 조금만 달콤하게. 현관 앞에 섰을 때 문틈에서 부엌 불빛이 얇게 새어나왔어. 초인종을 누르기 전 나는 숨을 1번 크게 들이켰지. 젖은 머리칼을 털고 주머니에서 핸드크림을 꺼내 손등에 콩알만큼 짰어. 향이 올라오자 마음이 잠깐 가라앉았어. 그리고 나는 문을 열었지. 늦었네. 남편 진우의 목소리는 낮고 평평했어. 치과에서 돌아오면 늘 그렇듯 소파 등받이에 반쯤 기대 앉아 TV 소리를 작게 해둔 채 잔잔했지. 비가 와서요. 시장에 들렀다가. 내가 말끝을 흐리자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한 걸음 다가왔어. 술 냄새. 국수 먹으면서 막걸리 반잔 추어서. 나는 실없는 변명을 꺼냈고 그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지만 아주 작은 눈의 떨림이 지나갔지. 내가 그 떨림을 알아챈 건 너무 오래 그 얼굴을 보며 살아와서일 거야. 그는 싱크대로 가서 유리컵에 물을 따라 건넸어. 컵이 내 손에 닿는 순간 그의 손가락이 스쳤지. 그 온기는 늘 같았는데 오늘은 내 손끝이 먼저 미세하게 떨었어. 들키지 않으려 차갑게 식은 물을 연거푸 마셨지.
거실 창 너머로 보이는 아파트 단지의 불빛들이 오늘따라 더 멀고 낯설게 느껴졌어. 나는 방으로 들어와 외투를 벗고 화장대 앞에 앉았어. 거울 속에 나는 생각보다 붉었고 눈가엔 작은 빛이 맺혀 있었지. 빗을 들어 천천히 머리칼을 내렸어. 빗살이 두피를 스치고 내려갈 때마다 젖은 골목, 그의 우산 끝, 손등에 떨어진 물방울이 차례로 떠올랐어. 살구향 핸드크림을 조금 더. 손등을 천천히 문지르며 나는 내 마음이 아직 살아있음을 확인했어. 심장이 느리게 그러나 분명하게. 길게 참아온 것들이 조용히 몸을 일으키는 듯 했지. 그때 화장대 위 휴대폰이 약하게 떨렸어. 화면이 부엌 불빛을 받아 잠깐 반짝였지. 2글자. 오래 묻어둔 이름. 서택. 메시지는 짧았어. 잘 들어갔지? 나는 손가락을 들어 화면 위에 올렸다가 조용히 휴대폰을 뒤집었어. 답장 대신 내 손목을 쓸었어. 오늘 공기와 그의 우산과 남편이 건넨 컵의 온기가 같은 자리에 겹쳐 있었거든. 내 몸이 내 편이 되어주지 않으면 마음은 너무 쉽게 부서지니까. 문틈에서 작은 바람이 스쳤고 거실에서는 냉장고의 낮은 웅웅거림이 밤을 채웠어.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방으로 갔지. 주전자를 올리고 허브티를 한 잔 우렸어. 물이 끓는 동안 진우는 소파에서 눈을 감고 있었어. 입술이 얇게 다물린 모양. 나는 그 얼굴을 오래 봤어. 내 청춘과 나이가 골고루 얹힌 얼굴. 꼭 다문 입을 보니 나도 모르게 가슴이 조여왔어. 차 마실래요? 응. 잔을 건네는 순간 이번에는 내 손이 잠깐 더 머물렀지. 그도 손을 빼지 않았어. 고마워. 그가 아주 낮게 말했어.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 깊었어. 화면에 남은 이름과 내 귀에 남은 그의 고마워가 부딪히지 않기를 바라며 나는 내 자리로 돌아와 뜨거운 김을 조심조심 불어 마셨어. 밤이 조금 더 내려앉았어. 빗소리는 잦아들었고 바람이 창틀을 가볍게 두드렸지. 나는 방으로 돌아와 불을 끄고 이불 가장자리를 배까지 끌어올렸어. 눈을 감았는데 오히려 빛이 또렷했어. 남대문 주황빛, 다방 유리의 김서림, 현관 문틈의 희미한 조명. 그리고 화장대 위에서 반짝 떠올랐던 2글자. 서랍을 열어 오래된 카세트 테이프를 꺼냈어. 라벨에는 삐뚤빼뚤한 내 글씨로 옛 노래 제목이 적혀 있지. 플레이어는 고장이라 소리는 나지 않지만 나는 그 글씨만 천천히 손끝으로 더듬었어. 묵은 감정은 종종 냄새나 손끝으로 먼저 돌아오거든. 그때 깨달았어. 내 안의 시간이 아직 흐른다는 걸. 그래서 더 아프고 그래서 더 살고 싶다는 걸. 현관 쪽 불이 꺼지며 집이 깊어졌어. 시계 초침 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지. 나는 이불 속에서 휴대폰을 켰어. 작은 빛이 이불 안을 하얗게 물들였어. 답장을 쓰려다 다시 지웠어. 그리고 한 글자 또 한 글자. 생겼다가 사라질 때마다 심장도 따라 움직였지. 그때 문이 아주 살짝 벌어졌어. 틈 사이로 진우의 그림자가 길게 들어왔지. 한동안 침묵. 그리고 낮고 조심스러운 목소리. 그 이름 누구야? 공기가 멈췄어. 초침만 앞으로 걸었지. 내 입술은 말의 모양을 몇 번이나 만들다가 다시 닫혔어. 오늘 하루가 한꺼번에 목구멍까지 차올랐거든. 젖은 골목, 손등의 물방울, 우산의 그림자, 살구향, 그리고 이불 속 작은 불빛까지. 우연이었어. 내가 겨우 뱉자 문틈이 반 발짝 넓어졌어. 그의 그림자가 방 안에 조금 더 들어왔지. 우연이 반복되면 우연이 아니지. 그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어. 그래서 더 흔들렸어, 내 쪽이. 나는 휴대폰을 이불 속 깊이 밀어넣었어. 가슴이 손보다 빨리 박동했지. 답 대신 숨을 한 번 길게 삼켰어. 그리고 말했어. 오늘 시장에서 오래된 얼굴을 봤어. 그냥 오래된.
오래된 이라는 단어가 방 안에 오래 머물렀어. 오래된 의자, 오래된 노래, 오래된 두 사람. 그 말 속에 내가 있었고 그가 있었고 우리가 있었어. 진우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문틈의 빛이 내 발등 위에서 얇게 떨렸어. 그때 나는 이상하게도 내 발을 감싸고 있는 이불의 촉감까지 또렷하게 느꼈지. 부드러운 섬유가 피부를 스치고 피부 아래에서 피가 느릿하게 흘렀어. 몸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 마음이 아직 젖어 있다는 증거. 보고 싶었어? 그의 질문은 짧았고 똑바로였어. 나는 대답을 미뤘어. 대신 내 혀끝에서 살구 향이 아주 옅게 올라왔어. 밤마다 바르는 그 향. 오늘만은 진정이 아니라 기억을 깨우는 쪽으로 작동했어. 그때는 몰랐어. 보고 싶었다는 걸. 맞닥뜨리고 나서야 알았어. 심장이 먼저 알아버려서. 내 목소리가 작게 떨렸어. 떨림의 주인은 나였고 떨림의 증인은 그였지. 그는 문에 손을 얹었던 모양이야. 나무가 아주 조금 삐걱였거든. 그리고 문틈에서 그의 숨이 한 번 길게 새어나왔어. 선은 넘지 마. 그 말은 부탁 같았고 명령 같았고 오래된 약속을 다시 꺼내는 문장 같았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 보이지 않는 고개였지만 내 목은 분명히 움직였지. 응. 한 글자. 밤에 어울리는 크기. 문이 다시 천천히 닫혔어. 손바닥 두께의 어둠이 방으로 들어왔고 내 눈은 그 어둠에 금방 적응했어. 나는 이불 속에서 손을 꺼내 화장대 위를 더듬었어. 휴대폰은 차갑게 식어 있었어. 손끝에 장난처럼 진동이 남았지. 아까의 메시지, 그 짧은 말. 잘 들어갔지? 나는 화면을 켰어. 그리고 아주 느리게 천천히 글자를 눌렀지. 응. 잘 들어갔어. 고마워. 거기까지 쓰고 멈췄어. 지웠어. 다시 썼어. 오늘 비가 좋았어. 또 지웠어. 괜히 썼다 지우는 동안 내 심장은 내 손가락보다 더 바쁘게 움직였어. 결국 나는 아무것도 보내지 않았어. 보내지 않은 말들이 이불 안 공기를 가볍게 울렸어. 나는 휴대폰을 뒤집어 불빛을 가렸고 내 손등을 내에 올렸지. 낮에 빗물이 닿았던 그 자리. 거기는 아직도 미세하게 뜨거웠어. 아마도 기억이 체온으로 바뀌는 데에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나 봐. 눈을 감았어. 귀를 열었어. 냉장고의 낮은 숨, 바람의 얕은 손짓, 이불 속의 작은 온기. 그리고 거실 쪽에서 들려오는 아주 작은 마찰음. 아마도 진우가 등받이에 등을 기대며 몸을 조금 비틀었겠지. 오래된 관절이 내는 소리. 익숙한 소리. 나는 그 소리를 사랑했었지. 내가 처음 결혼을 결심했을 때 그 소리와 비슷한 안심이 있었다고 지금도 믿고 싶어. 잠은 쉽게 오지 않았어. 잠 대신 기억이 왔지. 오래된 다방의 유리창, 겨울 햇빛에 떠다니던 먼지, 값싼 커피 위로 둥둥 뜬 크림의 저녁빛. 그때의 나는 웃음이 쉬웠고 우는 법은 서툴렀어. 지금의 나는 웃음이 느리고 우는 법은 익숙해. 나는 그 사이를 건너왔고 그 사이에서 조금씩 달았고 조금씩 깊어졌어. 아침이 빛을 데리고 올 때까지 나는 몇 번이나 같은 꿈을 꾸었어. 젖은 골목, 우산 끝, 손등의 물방울. 꿈속에서 나는 늘 같은 지점에서 멈췄지. 입술이 가까워지는 순간. 거기서 늘 숨을 삼키고 깼어. 깰 때마다 목이 마르고 눈은 조금 뜨거웠지. 해가 들었어. 커튼 사이로 흰빛이 스며들었고 나는 이불을 걷어내며 천천히 일어났어. 거울 속에 나는 조금 말랐고 눈두덩은 아주 옅게 붉었어. 세수를 하고 얼굴을 천천히 닦으며 나는 내 볼을 두 손으로 감쌌어. 아직 따뜻했어. 살아있네, 이 나이에도. 그 사실이 부끄럽고 하지만 좋았어. 부엌으로 나가 주전자를 올렸어. 물 끓는 소리가 시작되자
내 안에서 작은 소란이 진정되는 느낌이 들었지. 나는 컵을 2개 꺼냈어. 하나는 나, 하나는 진우. 습관은 배신하지 않아. 손이 먼저 움직였고 마음은 나중에 따라왔지. 잠시 후 진우가 방에서 나왔어. 와이셔츠 단추를 2개 남겨둔 채 거울 앞에서 천천히 넥타이를 맸어. 그의 손등에 작은 검버섯이 보여서 나는 괜히 눈을 돌렸어. 세월은 참 공평해. 누구에게나 같은 무게로 내려앉지. 오늘도 알바가? 응, 오전만. 점심은 챙겨 먹고. 응. 그는 가방을 들다가 멈췄어. 현관문 앞에서 신발끈을 매며 고개를 숙인 채로 말했지. 그 이름 내 앞에서 다시는. 문장은 다 끝나지 않았지만 나는 다 들었어. 그리고 다 알아들었어. 알겠어. 나는 그 말이 거짓이 되지 않도록 내 입술을 손가락으로 살짝 눌렀어. 말은 쉽게 새어나가니까. 마음도 쉽게 새어나가니까. 문이 닫히고 집이 잠깐 비었어. 나는 식탁에 앉아 손바닥을 뒤집었지. 손금 사이에 살구 향이 아주 엷게 남아 있었어. 오늘은 향을 바르지 않기로 했어. 대신 물을 많이 마시기로 했지. 물은 향을 지우고 기억을 조금 느리게 만들거든. 병원으로 가는 버스에서 나는 창밖을 봤어. 건물들이 물처럼 흘렀고 간판들이 스치고 사람들은 제각각의 속도로 움직였지. 누구에게나 오늘이 있고 어제의 잔향이 있고 내일의 미지근한 기대가 있어. 나는 오늘을 천천히 마실 거야. 너무 빨리 삼키지 않게. 목이 다치지 않게. 오전 근무 내내 접수 창구 위로 카드 긁히는 소리와 기침 소리,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교차했어. 나는 환자 이름을 또박또박 불렀고 보험증을 정리했고 처방전 스탬프를 눌렀지. 반복되는 일은 마음을 안정시키기도 해. 다만 오늘은 반복 사이사이에 작은 빈틈이 생겼어. 빈틈으로 밤의 빛이, 골목의 냄새가, 우산 끝 물방울이 자꾸 새어들어왔지. 점심을 대충 넘기고 버스를 다시 타고 시장을 가로질러 집으로 왔어. 현관 앞에서 한 번 숨을 쉬고 열쇠를 돌렸어. 실내는 조용했고 식탁 위에는 짧은 메모가 하나 있었지. 늦음. 먼저 자. 글씨는 서둘러 쓴 듯 했어. 나는 메모를 접어서 서랍에 넣었어. 없어지지 않게. 오늘과 내일 사이에 작은 다리 하나 놓아두고 싶었거든. 해가 기울었고 집은 서서히 저녁의 모양으로 변했어. 나는 창문을 반쯤 열었지. 바람이 들어와 커튼을 살짝 밀었어. 커튼 끝이 내 손등을 스쳤고 그 스침이 어제의 물방울과 비슷했어. 비슷한 것은 자주 다르게 느껴져. 다른 것은 가끔 아주 비슷하게 다가오고. 나는 화장대 앞에 앉아 다시 거울을 봤어. 오늘의 나는 어제보다 덜 붉었고 눈빛은 조금 더 단정했어. 핸드크림을 집어들었다가 다시 내려놨어. 대신 손가락을 서로 맞잡았어. 내 손이 나를 잡고 내 손이 나를 놓지 않게. 밤이 오기 전에 마음을 조금 정리해 두려는 듯이. 불을 하나둘 끄고 방으로 들어왔어. 이불을 펴고 베개를 고르고 등을 누였지. 어둠은 금방 익숙해졌어. 눈을 감으니 오늘의 빛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어. 병원의 흰빛, 시장의 주황빛, 집의 노란빛, 그리고 휴대폰의 차가운 빛. 나는 이불 안에서 조용히 손을 더듬어 화장대 위를 찾았어. 휴대폰은 거기 있었고 차갑게 식어 있었지. 화면을 켰어. 불빛이 내 얼굴을 얇게 비췄어. 나는 아주 짧게, 아주 천천히 글자를 눌렀지. 오늘 비가 좋았어. 문장을 읽고 다시 지웠어. 건강해. 그것도 지웠어. 늦었어. 이건 남겨두었어. 보내지 않았지만 내 안에서는 이미 갔어. 말은 입 밖으로만 나가는 게 아니니까. 말은 마음 밖으로도 나가니까. 그때 거실 쪽에서 가벼운 인기척이 났어. 문틈이 아주 살짝 흔들렸어. 나는 숨을 멈췄지.
낯익은 발자국 소리. 문 앞에 선 그림자. 잠이 안 와. 진우의 목소리는 낮았고 어둠에 젖어 있었어. 나도요. 나는 이불을 조금 내려 팔을 꺼냈어. 손등이 공기와 닿았고 공기는 생각보다 따뜻했어. 차 데워줄까요? 괜찮아. 그냥 물소리만 듣고 싶어. 그는 주방으로 가서 물을 틀었어. 싱크대에서 흐르는 물소리가 밤의 속도를 조금 늦췄어.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어. 물은 언제나 같은 길로 흘러도 매번 다른 빛을 데리고 오거든. 오늘의 물은 조용했고 조용해서 더 크게 들렸어. 잠시 후 물소리가 멈췄고 발자국이 돌아왔어. 문틈이 다시 얇게 열렸어. 나는 몸을 조금 옆으로 돌려 그 틈을 바라봤어. 나 아침에 말한 거 미안. 그가 말했어. 완성되지 않은 문장처럼 하지만 충분했어. 나도 미안해요. 아직 설명을 잘 못하겠어서. 괜찮아. 그의 한마디는 거실 조명처럼 부드러웠어. 나는 그 부드러움이 방 안까지 들어오지 않도록 천천히 눈을 감았어. 때로는 부드러움도 흔들림이라서. 문이 닫혔고 집은 다시 어두워졌어. 나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어. 오늘의 빛들이 하나씩 꺼졌어. 마지막으로 남은 빛은 내 안쪽에서 오래 반짝였어. 젖은 골목의 반짝임, 우산 끝의 방울, 손등의 미열. 그 모두가 한 점으로 모여 있었어. 나는 그 점을 손으로 덮었어. 심장이 그 아래에서 천천히 뛰었어. 그리고 아주 조용히 나에게 말했어. 넘지 말자. 하지만 살아있자. 밤은 길었어. 길어서 좋았고 길어서 아팠어. 나는 그 둘을 다 견딜 수 있을 만큼 나이가 들었어. 그리고 아직도 설렐 수 있을 만큼 살아있었어. 그 사실이 내게 오늘의 전부였어. 내일은 내일의 속도로 오겠지. 나는 눈을 감았어. 입술을 다물었어. 손을 모았어. 그리고 조용히 잠들었어. 아주 조금 미소를 남긴 채. 아침이 오면 또 하루를 살아야지. 같은 길을 걸어도 같은 냄새를 맡아도 내 마음은 어제와 다를 거야. 어제는 젖어서 반짝였고 오늘은 말라서 따뜻할지 몰라. 그리고 언젠가 나는 이 밤을 돌아볼 거야. 오늘의 나를. 넘지 않은 선과 넘지 않은 입술과 넘지 않은 말들. 그 위에 남겨둔 작은 체온 하나. 그게 우리의 시작인지 우리의 끝인지 그건 아직 몰라도 괜찮아. 지금은 그저 살아있는 마음을 잃지 않는 것. 내게 허락된 밤의 전부가 거기 있었으니까. 아침은 어제와 같은 빛으로 들어왔지만 내 마음은 어제와 다르게 깨어났어. 커튼 틈 사이로 번지는 흰빛이 벽을 타고 흘렀고 그 빛이 내 손등을 먼저 깨웠지. 손등은 아직도 아주 미세하게 따뜻했어. 밤의 마지막 체온이 낮의 첫 숨으로 건너가는 순간이랄까. 부엌으로 걸어가 주전자를 올리고 물 끓는 소리를 기다렸어. 물이 데워지는 동안 창밖에 나무잎이 바람에 반짝였지. 어제 본 이름이 그 반짝임과 함께 또렷해졌어. 서택. 두 글자. 간단해서 무겁고 짧아서 길었지. 진우는 먼저 나갔어. 문이 닫히기 전 현관에서 그의 발 뒤꿈치가 한 번 멈추는 소리를 들었어. 돌아보고 싶어 했겠지.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을 거야. 우리 둘 다 아직 돌아보는 일을 어려워해. 나는 싱크대에 기대 서서 주전자의 증기를 손바닥으로 만졌다 뗐어. 너무 뜨거우면 조심히 식을 때까지 기다리는 게 좋지. 마음도 물과 닮았어. 서두르면 끓는 데에 데이기 쉬워. 병원으로 가는 버스는 붐볐어. 노인들이 내 옆자리에서 복용 시간을 얘기했고 젊은 엄마가 아기의 담요를 고쳐 덮어줬어. 유리창엔 내 얼굴이 얇게 겹쳐 비쳤고 그 뒤로 서울의 오전이 흘렀지. 나는 창문 한 귀퉁이를 손가락으로 닦으며 내 얼굴의 표정을 확인했어. 많이 붓지 않았고 많이 창백하지도 않았어. 그저 어제보다 조금 더 살아있었어.
접수 창구에 앉아 이름을 부르고 카드에 도장을 찍고 보험증을 돌려주고 반나절을 그렇게 보내는 사이 주머니 속 휴대폰이 한 번 아주 짧게 진동했어. 내 심장도 동시에 작은 진동을 따라했지. 환자의 이름을 다시 불러주고 고개를 끄덕이며 나는 점심시간까지 그 진동을 열어보지 않았어. 서랍을 닫듯 마음을 닫아두는 법을 나는 꽤 오래 배웠거든. 점심이 끝나갈 무렵 처방전 묶음을 가지런히 놓아두고서야 휴대폰을 꺼냈어. 화면에는 두 줄. 안부와 제안. 오늘 잠깐 볼 수 있을까? 을지로 다방 3시. 유리창에 김이 잘 서리는 곳. 내가 좋아했던 오래된 테이블. 나는 몇 번이나 문장을 썼다 지웠어. 가겠다는 말은 쉬웠고 안 가겠다는 말은 더 어려웠지. 결국 아주 짧게 썼어. 늦지 않게 갈게. 보내고 나서야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고 그 떨림이 손목을 타고 팔꿈치까지 번졌어. 누군가를 만나러 가는 길에 내가 얼마나 오래 나를 잊고 살았는지 깨닫는 건 생각보다 잔인하고 달콤하거든. 을지로 골목은 약속을 잘 지키는 동네야. 비가 오면 비 오는 얼굴로, 해가 나면 해가 난 얼굴로 서 있지. 다방의 유리창엔 벌써 얇은 김이 앉아 있었고 안쪽에서 오래된 커피 냄새가 문틈으로 새어나왔어. 문을 열자 종이 맑게 울렸고 그 소리가 내 귓속에서 한 번 더 울렸지. 서택은 창가에 앉아 있었어. 옆자리엔 낡은 코트가 접혀 있었고 내 자리를 비워둔 모양이야. 왔구나. 그 한마디가 내 걸음을 멈추게 했어. 나는 코트를 의자 등받이에 걸고 마주 앉았어. 창밖의 오후는 어디선가 비를 조금 끌어왔는지 축축했고 유리창엔 숨결 같은 김이 들락거렸어. 커피 그대로? 응, 그대로. 우리는 같은 말을 했고 웨이트리스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두 잔을 내려놓았어. 얇은 잔 벽을 따라 올라오는 열이 손끝에 닿았지. 나는 잔을 감싼 손을 천천히 풀었다 쥐었어. 어제의 물방울이 오늘의 열로 바뀌는 소리, 내 안에서 아주 작게 났어. 내 손 여전히 따뜻하네. 그가 말했어. 나도 모르게 내 손을 보았지. 손금 사이로 살구 향이 아주 옅게 남아 있었어. 오늘은 바르지 않았는데도 향은 기억이니까. 너는 여전히 천천히 말하네. 내가 웃으려다 멈췄어. 웃음은 쉽게 새어나가서 말보다 더 멀리 가버릴 때가 있거든. 그때 왜 말하지 않았을까? 그가 창밖을 보며 물었어. 질문은 오래전으로 돌아갔고 대답은 오늘로 돌아왔지. 그때는 내 나이가 어렸어. 지금은 내 마음이 어리네. 내가 그 말을 하자 그는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 고개 끄덕임에도 세월이 묻어 있었어. 부드럽고 조심스럽고 쉽게 꺾이지 않게 배우는 시간의 방식. 커피는 식었고 우리는 한 모금씩 남겨두며 이야기했어. 이야기라기보다 숨을 주고받았지. 그의 손등이 테이블 위로 미끄러져 왔고 내 손등과 몇 센티미터를 남기고 멈춰 섰어. 그 거리는 선 같았어. 선은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있는 것. 가까워질수록 더 분명해지는 것. 그는 이름을 불렀어. 유나. 이름을 짧게 부르는 사람에게 약해지는 건 나의 평생 버릇이었어. 나는 눈을 내리깔았다가 다시 들었지. 우리 눈 사이로 유리창 김이 얇게 번졌고 그 김이 두 사람을 따로따로 감쌌어. 함께 있으면서도 각자의 온도.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오후가 저녁으로 넘어가는 소리가 들렸어. 우리는 문 앞에서 한 번 더 마주보고 짧게 고개를 숙였지. 손을 내밀까 말까, 내밀면 잡힐까 말까, 그 사이에 테이블의 나무결이 촉감으로 남았어. 다방 종이 다시 맑게 울렸고 골목 공기가 내 뺨을 차게 스쳤어. 조심히 들어가. 응. 우리는 같은 말을 다시 나눴어. 그는 뒷모습으로 걸었고 나는 반대편으로 걸었어. 같은 방향으로 마음이 가도 발이 가는 길은 다를 때가 있지.
집으로 가는 버스에서 나는 창문에 이마를 살짝 기대고 눈을 감았어. 멀미가 아니라 마음이 속도를 줄이고 싶어서. 버스가 멈출 때마다 내 심장도 멈추는 것 같았고 다시 출발할 때 내 심장도 작게 흔들렸어. 창밖에 간판이 하나둘 켜졌고 하늘은 잿빛을 넘겨 어둠으로 기울었지. 나는 주머니 속 손가락으로 천천히 메시지 창을 열었어. 아무것도 쓰지 않았고 아무에게도 보내지 않았어. 보내지 않는 것도 말이 되니까. 오늘은 그 말이 더 안전했거든. 현관문 앞에서 한숨을 쉬고 열쇠를 돌렸어. 실내는 어제보다 더 조용했어. 조용함도 크기가 있어. 오늘의 조용함은 다리가 길었어. 거실 테이블 위에는 또 한 장의 메모가 있었지. 회의. 늦음. 나는 메모를 포개어 서랍에 넣었어. 접힌 종이에 모서리가 가지런했어. 접힌 모서리처럼 내 마음도 잠깐 각이 맞춰지는 느낌이 들었지. 잠깐이었어. 화장대 앞에 앉아 거울을 봤어. 유리창에 서린 김이 여기도 앉을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감정을 조금 흐리게, 얼굴을 조금 부드럽게. 나는 세수를 하고 물방울을 손바닥으로 받아냈어. 물방울이 손금 사이로 들어갔고 그 자리에 촉촉함이 남았어. 수건으로 닦아내고 핸드크림을 집어들었다가 다시 내려놨어. 오늘은 기억을 덜 자극하고 싶었거든. 대신 목 옆을 손바닥으로 감싸서 천천히 온도를 옮겼어. 목의 맥박이 손바닥을 톡톡 쳤지. 살아있는 신호. 아직 나에게 머물러 있는 시간. 화장대 위 휴대폰이 아주 조심스럽게 울렸어. 한 번 짧게. 나를 부르는 소리처럼. 나는 천천히 집어들었고 화면을 켰지. 오늘 고마웠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끝에 작은 쉼표가 있는 것 같았어. 더 적고 싶은 말, 더 듣고 싶은 말. 나는 답장을 쓰는 대신 거울 속 내 얼굴을 바라봤어. 오늘의 나는 조금 부드러웠고 조금 단단했어. 두 감정이 동시에 가능하다는 걸 나이를 먹고서야 알겠더라. 주방에서 물을 데웠어. 컵에 물을 붓는 동안 창밖의 바람이 커튼을 흔들었지. 커튼 끝이 내 팔을 살짝 스쳤고 그 스침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어. 스침은 깊어지려고 하지 않고 오래 남으려고만 하지. 나는 그 오래가 무서워서 컵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어. 뜨거움은 잠깐이고 미열은 길게 가거든. 거실로 돌아와 불을 조금 낮췄고 소파 모서리에 앉았어. 허리를 등받이에 붙이고 발끝을 바닥에 가지런히 댔지. 자세를 정리하면 마음도 조금 정리돼. 컵 김이 내 얼굴로 올라오다가 눈썹 위에서 살짝 흩어졌어. 나는 그 김 속에서 오늘의 다방을 다시 걸었어. 종소리, 나무 테이블, 얇은 잔, 손등과 손등 사이의 선. 선은 보이지 않아서 더 잘 보이지. 그걸 알면서도 사람은 자꾸 거기로 간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 나는 반사적으로 컵을 내려놓고 돌아봤지. 진우였어. 생각보다 일찍. 그는 신발을 벗고 구두를 가지런히 놓았어. 오래된 습관. 나와 함께 만든 생활의 모양. 그는 코트를 벗어 의자에 걸고 나를 보며 짧게 웃었어. 웃음은 입술만 움직일 때가 있고 눈까지 움직일 때가 있어. 오늘의 웃음은 그 사이였어. 오늘은 일찍 끝났네. 응. 길이 덜 막히더라. 그는 싱크대로 가서 물을 마셨고 나는 소파에 몸을 조금 옆으로 틀었어. 우리의 각도는 자주 이렇게 어긋나. 완전히 마주보지 않고 완전히 외면하지도 않는 각도. 그 사이로 말들이 지나가고 지나간 말들은 한동안 방 안에 떠다니다가 천천히 가라앉지. 잠깐 휴대폰 좀. 그가 생각난 듯 소파 옆 탁자에 시선을 두었어. 거기엔 내 휴대폰이 뒤집혀 있었지. 그의 손등이 그 위에서 멈추었고 손등 위에 핏줄이 얇게 드러났어. 나는 숨을 가볍게 고쳤어. 내 거예요. 내가 말했지. 목소리는 조용했고 물처럼 흘렀어. 응, 알아.
그냥 알림 불빛이 보여서. 그의 손은 휴대폰을 집지 않았고 나는 휴대폰을 그 손보다 반뼘 먼저 집어들었어. 화면은 꺼져 있었고 내 얼굴만 얇게 비쳤지. 무슨 일 있나 해서. 없어요. 짧은 대화가 소파 위를 건너갔어. 대화는 가벼웠지만 건너가는 동안 무게를 얻었지. 그는 코트를 다시 들고 방으로 들어갔고 나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어. 창문을 열어 공기를 한번 갈아엎고 커튼을 정리했지. 바람이 들어와 거실을 새로 씻어줬어. 새 공기에는 새로운 냄새가 섞여 있었지. 비가 오려는 건지 먼 데서 바다 냄새 같은 게 아주 얇게 났어. 서울에도 가끔 바다가 온다. 누군가의 숨결처럼 얇게 조용하게. 방으로 들어가 불을 켰을 때 진우는 와이셔츠 단추를 풀고 거울을 보고 있었어. 나는 문턱에서 멈춰 그의 뒷모습을 한참 봤지. 사람의 뒷모습은 앞으로 걸어갈 때보다 멈춰 있을 때 더 많은 말을 해. 어깨가 겨우 내려앉아 있었고 허리가 조금 굽었고 목 뒤가 살짝 굳어 있었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서랍을 열어 카세트 테이프를 꺼냈어.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글씨를 다시 한번 더듬었어. 내 글씨는 젊은 날의 내 심장 박동처럼 약간 불규칙했고 그 불규칙이 이상하게 마음을 편안하게 했어. 저녁이 깊어지자 집안의 소리들이 각자 자리를 골랐어. 냉장고의 숨은 부엌에, 시계의 초침은 거실에, 샤워기 물소리는 욕실에. 나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발목을 살짝 주물렀어. 하루를 건넌 발목에게 고맙다고 말하는 버릇이 있어. 발목은 대답하지 않지만 통증으로 알아듣고 가끔 통증으로 화답하지. 오늘은 조용했어. 조용한 대신 마음이 조금 욱신했어. 욱신은 통증보다 깊어서 이름 붙이기 어려워. 침대에 누워 불을 끄고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렸어. 방 안은 금방 밤이 되었고 내 눈은 쉽게 어둠을 배웠어. 손을 이불 밖으로 빼고 공기와 맞대었지. 공기는 어제보다 따뜻했고 그 온기가 내 손가락 사이를 지나갔어. 나는 그 온기를 천천히 모으다가 내 가슴 위에 얹었어. 심장이 그 아래에서 조용히 뛰었고 나는 따라 숨을 고르게 가져갔지. 휴대폰을 켰어. 화면이 이불 안에서 또렷하게 빛났어. 메시지 창은 열려 있었고 대답하지 않은 말들이 모여 있었어. 나는 오늘의 마지막 문장을 아주 조용히 썼어. 오늘 무사했어. 고마워. 그리고 보내지 않았어. 보내지 않아도 도착하는 곳이 있거든. 마음은 종종 길을 잘 찾지. 그때 문이 아주 조심스럽게 2번 두드려졌어. 자니. 진우의 목소리는 낮았고 힘이 좀 빠져 있었어. 아직. 문이 조금 열리고 그는 문턱에 기대 섰어. 우리는 마주보지 않았어. 어두움이 서로를 덮어주고 있었거든. 내일 같이 아침 먹자. 응. 간단한 약속을 남기고 문은 다시 닫혔어. 발자국은 가벼웠고 집은 고요했어. 나는 휴대폰을 뒤집어 불빛을 감추고 손바닥으로 내 볼을 가만히 덮었어. 오늘 하루 동안 내 얼굴을 지나간 모든 감정이 내 손 안에서 조금씩 식었지. 식는 동안에도 내 안쪽 어딘가에서는 작은 불씨가 깜빡였어. 꺼지지 않으려고, 타오르지 않으려고 그 중간 어딘가에서. 나는 그 불씨를 지켜보기로 했어. 불씨가 있다면 사람이 있다는 뜻이니까. 사람이 있다면 내일도 내가 있다는 뜻이니까. 눈을 감았어. 어제의 비는 조금 말랐고 오늘의 바람은 새로웠어. 나의 선은 여전히 얇았고 나의 마음은 여전히 도톰했어. 얇은 선과 도톰한 마음이 함께 사는 방법을 나는 이제야 배우는 중이야. 배우는 중이면 충분해. 완벽하지 않아도 오늘의 나는 무사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니 숨이 부드러워졌고 잠이 나를 천천히 데려갔어. 아주 조용한 곳으로. 아주 따뜻한 쪽으로. 아침은 언제나처럼 찾아왔지만 공기는 달랐어.
하늘은 맑았고 커튼 틈 사이로 들어온 빛은 부드러웠는데 내 마음은 그 빛을 환하게 받지 못했어. 어제와 오늘을 가르는 선이 얇았고 나는 그 선 위에 서 있는 것 같았거든. 주방 식탁에 앉아 토스트를 굽고 있을 때 진우가 방에서 나왔어. 와이셔츠를 단정히 여미고 넥타이를 고르는 손길이 무심했지. 나는 그 뒷모습을 오래 바라보다가 불현듯 속으로 중얼거렸어. 저 사람과 함께한 세월이 30년이 넘었구나. 그 세월이 고스란히 내 얼굴에도 새겨져 있겠지. 그는 식탁에 앉아 신문을 펼쳤어. 활자가 바스락거리는 소리만 방 안에 가득했어. 우리는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서로에게 말을 건네는 대신 종이와 기계음을 통해 하루를 시작했지. 오늘 저녁은 일찍 와요? 내가 용기를 내서 물었어. 모르지. 환자 예약 봐야 돼. 짧고 단단한 대답. 여전히 그의 어투는 변하지 않았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울렸어. 어제 다방에서 들었던 서택의 목소리. 윤하 하고 짧게 부르던 그 음성. 오랜만에 내 이름이 그렇게 살아있었던 순간. 이름이란 게 부르는 방식에 따라 심장이 다르게 뛰기도 하는구나. 컵에 물을 채우며 내 손이 잠깐 떨렸어. 컵 가장자리에 물방울이 흘러내려 손목을 타고 들어왔어. 그 물방울이 어제 골목에서 내 손등을 적시던 빗방울과 겹쳐졌지. 순간 내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어. 남편이 눈치를 챌까봐 얼른 수건으로 닦아냈어. 윤아. 그가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이름을 불렀어. 네. 어제 우연이라 그랬지? 응, 시장에서 그냥. 그는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어. 대신 신문을 접어 내려놓더니 천천히 나를 보았어. 눈빛이 너무도 조용해서 오히려 더 날카롭게 파고들었지. 우연이 반복되면 우연이 아니야. 그 말은 명령이 아니라 확인처럼 들렸어. 마치 오래된 병명을 의사가 조심스럽게 진단하듯이. 나는 한순간 숨이 막혔어.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았지. 그러나 또 동시에 이게 내 진짜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어. 난 목소리가 작게 떨렸어. 난 흔들렸어. 하지만 그 이상은 아니야. 그는 대답하지 않았어. 그의 얼굴에는 분노도 눈물도 없었지. 다만 아주 깊은 가늠하기 힘든 침묵만 있었어. 그 침묵이 방 안을 가득 채우는 동안 나는 눈을 내리깔았어. 눈물이 한 방울 식탁 위 신문지에 떨어졌어. 잉크가 번져 활자가 희미하게 스며들었지. 진우는 잠시 내 얼굴을 보다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어. 가방을 챙기고 구두를 신고 현관으로 향했지. 현관문 앞에서 그는 한 번 멈췄어. 돌아보지는 않았지만 목소리가 낮게 흘러나왔어. 넘지 마. 부탁한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집안이 고요해졌어. 나는 그대로 식탁에 앉아 눈물을 흘렸어. 눈물이 신문 위로 한 줄, 두 줄 번져갔고 그 위로 내 하루도 번져 내려갔어. 나는 손을 들어 눈물을 닦았어. 하지만 눈물이 닦이는 자리에 또 다른 눈물이 고였어. 결국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활짝 열었어. 차가운 공기가 쏟아져 들어왔고 그 공기 속에서 나는 크게 숨을 들이마셨어. 살아있다는 건 이렇게 아프게 숨 쉬는 일인가 싶었어. 저녁이 되자 불 꺼진 집은 더 깊어졌어. 나는 소파에 홀로 앉아 있었지. 창밖 아파트 단지 불빛이 점점 꺼져가는 걸 바라보며 내 손을 무릎 위에 올려두었어. 그 손 위에 또 다른 손길이 포개지는 상상을 했어. 그 상상만으로도 심장이 뛰었어.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이 똑같은 크기로 나를 조였어. 휴대폰이 진동했어. 화면을 켜니 그 이름이 다시 떠 있었어. 오늘 괜찮아? 짧은 문장. 하지만 내 마음은 다시 한번 크게 흔들렸어. 나는 답장을 쓰지 않았어. 대신 손끝으로 화면을 천천히 쓸었다.
그 순간 내 눈에서 눈물이 또 흘러내렸어. 웃음 같기도 울음 같기도 한 작은 한숨이 따라 나왔지. 그날 밤 나는 이불 속에서 다시 눈을 감았어. 귀를 열고 집안의 모든 소리를 들었어. 냉장고의 낮은 숨, 시계의 초침, 멀리서 들려오는 차바퀴 소리. 그리고 내 심장의 규칙적이지 않은 박동. 나는 속삭이듯 중얼거렸어. 나는 아직 살아있어. 아직도 흔들릴 수 있어. 그게 내 죄일까, 내 구원일까? 그렇게 첫날의 밤은 다시 끝났어. 눈물과 설렘과 두려움이 얽힌 채로. 을지로 골목은 오래된 간판과 좁은 길이 얽혀 있었어. 낮의 햇빛이 빌딩 사이로 흘러내렸지만 골목 안쪽은 여전히 어두운 그림자를 품고 있었지. 전봇대에 붙은 낡은 광고지, 바람에 나부끼는 파란 천막, 오래된 다방 앞 붉은 네온 사인. 나는 그 앞에서 잠시 멈췄어. 심장이 내 발걸음을 잡아 끌었거든. 문을 열자 종소리가 맑게 울렸어. 그 소리는 마치 내 안쪽 어딘가를 두드리는 종 같았어. 오래된 카펫에는 커피 자국이 흐릿하게 남아 있었고 나무 의자들은 세월의 윤기를 머금은 채 제각각 삐걱였어. 창문에는 벌써 얇은 김이 서려 있었고 바깥의 바람이 닿을 때마다 안쪽으로 작은 물방울이 흘러내렸어. 서택은 창가에 앉아 있었어. 낡은 코트를 곁에 두고 한 손엔 커피잔을 감싸준 채. 나를 보자마자 짧게 웃으며 자리 한쪽을 비웠어. 왔구나. 그 목소리가 너무 평범해서 오히려 내 가슴은 더 크게 울렸어.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코트를 벗어 등받이에 걸었어. 자리에 앉자 웨이트리스가 다가와 물었어. 커피 그대로 드릴까요? 나는 그 말에 순간 멈칫했어. 이 다방이 내가 젊던 시절 자주 오던 곳이라는 걸 그녀도 기억하고 있다는 듯 했거든. 네, 그대로요. 짧게 대답했지. 내 목소리는 작았지만 심장은 너무 크게 뛰고 있었어. 커피잔이 내려오는 순간 나는 두 손으로 잔을 감싸쥐었어. 얇은 도자기 벽을 타고 올라오는 열이 손가락을 데우고 그 온기가 손목을 지나 팔꿈치까지 퍼졌어. 어제 비에 젖던 손등이 오늘은 커피 열기에 젖고 있었지. 그 미묘한 변화가 내 안쪽에서 새로운 떨림을 만들어냈어. 서택은 나를 보며 조용히 말했다. 내 손 여전히 따뜻하네. 그 한마디가 내 눈을 흔들었어. 나는 고개를 숙였고 커피 위로 김이 피어올라 내 얼굴을 가려줬어. 숨을 고를 수 있게 해줬어. 이름을 그렇게 불러주니까. 내가 겨우 입을 열었어. 유나. 그는 다시 불렀지. 이름을 짧게 그러나 깊게. 이름이 짧아질수록 심장은 더 길게 울려 퍼졌어. 잠깐의 침묵이 흘렀고 창밖으로 자전거 벨소리가 지나갔어. 그 소리가 어색한 공기를 끊어줬지만 우리 사이의 긴장은 더 짙어졌지. 나는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고 입술에 닿은 커피는 뜨거웠어. 혀끝이 조금 데었는데도 그 데임이 오히려 내 마음을 달래주었어. 뜨거워야만 느껴지는 감각도 있으니까. 그때 왜 말하지 않았을까? 서택이 창밖을 보며 말했어. 그의 눈빛은 빛을 잃지 않았지만 세월의 그림자가 얹혀 있었어. 그때는 내 나이가 어려서. 내가 대답했지. 지금은 내 마음이 어려서. 그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어. 그 끄덕임에도 세월이 묻어 있었어. 단단하지만 조심스럽고 쉽게 꺾이지 않는 움직임. 커피는 절반 이상 식었고 우리는 더 이상 잔을 입에 대지 않았어. 말도 많지 않았지. 하지만 말 없는 시간에도 심장은 계속해서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어. 테이블 위에서 그의 손등이 조금씩 움직였고 내 손과 몇 센티미터를 남기고 멈췄어. 그 짧은 거리가 너무 길게 느껴졌어. 선 하나가 보이지 않게 그어져 있었고 나는 그 선을 넘고 싶으면서도 동시에 무서웠어. 유나. 그가 다시 불렀어. 이름이 방 안에 울렸고
내 귀에 닿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 나는 눈을 내리깔았다가 다시 들었어. 그의 눈빛과 내 눈빛이 부딪히자 세월이 한꺼번에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 우리는 각자의 나이를 품은 채 같은 순간에 서 있었어. 자리를 일어설 때 내 다리는 무겁게 느껴졌어. 하지만 발은 또 가볍게 움직였어. 다방 문을 나서자 종소리가 다시 울렸고 그 소리가 내 등 뒤를 오래 따라왔어. 조심히 들어가. 그가 말했지. 응. 나는 같은 대답을 했어. 뒷모습으로 걸어가는 그의 발걸음이 멀어질수록 내 마음은 더 가까이 당겨지고 있었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창에 비친 내 얼굴은 낯설었어. 오래 살았지만 처음 보는 여자의 얼굴 같았어. 입술이 붉었고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어. 나는 고개를 숙였고 주머니 속 휴대폰을 꼭 쥐었어. 그 따뜻함이 손바닥에 오래 남았어.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자 불 꺼진 거실이 나를 맞이했어. 테이블 위에는 또 짧은 메모가 있었지. 늦음. 먼저 자. 나는 그 글씨를 한참 바라보다 종이를 접어 서랍에 넣었어. 종이가 아니라 마음을 접는 것 같았어. 방으로 들어와 거울 앞에 앉았어. 거울 속에 나는 여전히 낯설었어. 붉어진 뺨, 떨리는 눈빛. 나는 손을 뻗어 내 얼굴을 천천히 어루만졌어. 그리고 손등에 남은 살구 향을 다시 맡았어. 오늘은 바르지 않았는데도 향은 아직 남아 있었어. 기억이 향기가 되어 내 몸에 붙어 있었던 거야. 거울 속에 비친 나는 울고 있었어. 웃는지 우는지 모를 표정이었어. 내 눈에서 눈물이 떨어져 화장대 위를 적셨지. 그 눈물은 작은 호수처럼 번져갔고 그 위로 방등 불빛이 흔들리며 반짝였어. 거울 앞에 오래 앉아 있었어. 방 안은 고요했지만 내 안에서는 온갖 소리가 몰려다녔지. 골목의 비, 다방의 종소리, 그의 짧은 웃음, 손끝의 떨림. 그 모든 게 내 심장을 두드렸어. 나는 거울 속의 나를 바라보며 속삭였어. 나는 아직 여자인가 아니면 이미 다 늙어버린 사람인가. 주름진 눈가를 손끝으로 쓸어내리며 오래된 얼굴 위로 남은 시간을 더듬었어. 눈물이 번져 손등에 닿았고 그 눈물조차 따뜻했어. 따뜻함이 있다는 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일까? 아니면 흔들리는 증거일까? 내 마음은 자꾸 갈라졌어. 진우의 얼굴. 같은 집, 같은 세월을 나눈 남자. 내 청춘을 함께 버텨낸 사람. 하지만 지금의 그는 내 안에서 너무 멀리 서 있었어. 그리고 서택. 오랜만에 불린 내 이름, 짧게 웃는 눈빛, 우산 끝에 물방울처럼 작지만 깊은 온기. 나는 그 사이에서 길을 잃은 것 같았어. 거울 앞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어. 작은 진동이 화장대 위를 타고 퍼졌고 나는 그 소리에 심장이 먼저 반응했어. 손가락이 천천히 화면을 켰지. 짧은 문장이 하나 떠 있었어. 오늘 내 얼굴 예전 그대로였어. 나는 휴대폰을 쥔 채 한참 숨을 참았어. 예전 그대로. 그 말이 내 안을 갈라놓았어.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봐주길 아마 나는 오랫동안 기다려왔는지도 몰라. 유나. 문틈에서 목소리가 들렸어. 나는 깜짝 놀라 휴대폰을 이불 속으로 밀어넣었어. 진우였어. 그는 문에 기대 서 있었고 표정은 어두웠어. 왜 그렇게 놀라? 아니에요. 그냥 생각하다가. 그는 한 발짝 들어와 거울 속 나를 봤어. 그 눈빛에는 묘한 그림자가 섞여 있었어. 질투인지 의심인지 아니면 단순한 피곤함인지 나는 알 수 없었어. 하지만 확실히 알 수 있었던 건 그의 눈빛이 어제와 달라졌다는 거야. 어제는 무심했지만 오늘은 뭔가를 붙잡으려는 눈빛이었어. 너 뭔가 숨기고 있지? 그가 낮게 물었어. 나는 대답하지 못했어. 대신 화장대 위에 올려둔 내 손만 꼭 쥐었어. 손끝에 남은 살구 향이 다시 피어올랐고 그 향이 나를 배신처럼 흔들었어.
아니에요. 겨우 그 말만 했어. 하지만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내 귀에도 설득력이 없었어. 그는 한참 나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으며 방을 나갔어. 발소리가 복도 끝까지 이어졌다가 조용히 사라졌지. 나는 혼자 남아 이불을 끌어안았어.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어. 울면서도 웃음이 나왔어. 웃음과 울음이 섞이면 사람의 얼굴은 더 낯설어져. 거울 속에 나는 더 이상 내가 아니었어. 휴대폰을 꺼냈어. 화면엔 여전히 그 메시지가 남아 있었어. 예전 그대로였어. 나는 답장을 쓰려다 지웠고 다시 쓰려다 또 지웠어. 가슴이 뛴다는 걸 어떻게 말로 전할 수 있을까? 말은 너무 가볍고 심장은 너무 무거운데. 결국 나는 아무 말도 보내지 않았어. 대신 손끝으로 글자를 쓰는 흉내만 냈어. 이불 위에, 공기 위에, 눈물 위에. 글자는 사라졌지만 내 심장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어. 나는 불을 끄고 누웠어. 방 안이 어두워졌지만 내 안은 여전히 환했어. 어제와 오늘, 남편과 그 사람, 의무와 욕망. 모든 게 얽혀 내 안에서 불빛처럼 번져 있었어. 나는 눈을 감으며 속삭였어. 나는 아직 살아있어. 그래서 흔들려. 흔들린다는 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야. 밤이 내려앉았어. 창밖에 불빛이 하나둘 꺼지고 아파트 단지는 고요한 호흡으로 잠들고 있었어.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커튼 사이로 바람이 드나드는 걸 바라봤어. 커튼 끝이 내 팔을 스칠 때마다 낮의 기억이 되살아났어. 다방의 종소리, 테이블 위의 손등, 거울 앞의 눈물. 휴대폰은 테이블 위에 뒤집혀 있었어. 그 작은 사각형이 내 하루를 다 집어삼킬 것만 같았어. 열면 모든 게 시작될 것 같고 닫으면 모든 게 끝날 것 같았어. 나는 손끝을 얹었다 뗐다 하면서도 결국 열지 못했어. 그때 현관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 구두 굽소리가 짧게 바닥을 두드리더니 진우가 들어왔어. 그는 코트를 벗어 의자에 걸고 나를 향해 짧게 시선을 주었어. 눈빛은 무겁지 않았지만 가볍지도 않았어. 의심과 피곤, 두 가지 색이 겹쳐 있었어. 안 자고 있었네. 잠이 안 와서요. 내 목소리는 평범하게 들렸지만 속은 전혀 평범하지 않았어. 심장은 여전히 낮의 박동을 따라가고 있었거든. 그는 싱크대에서 물을 따라 마셨고 잔을 내려놓으며 물었어. 오늘 누구 만났어? 순간 내 몸이 굳었어. 그냥 오래된 친구예요. 친구. 그는 그 단어를 반복하며 씹듯이 굴렸어. 그 짧은 단어 안에서 수많은 의미가 섞여 있었어. 나는 말을 잇지 못했어. 대신 시선을 바닥에 고정했지. 바닥 무늬가 갑자기 낯설게 보였어. 작은 패턴들이 마치 내 마음처럼 제멋대로 얽혀 있었거든. 진우는 소파 맞은편에 앉아 나를 오래 바라봤어. 침묵이 무겁게 흘렀어. 유나. 그가 이름을 불렀어. 어제와는 다른 톤이었어. 낮고 깊고 뭔가를 포기하지 않으려는 목소리. 당신 지금 흔들리고 있지? 그 순간 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 그는 이미 알고 있었어. 내 눈빛, 내 손끝, 내 작은 떨림을 오래 지켜본 사람이니까. 나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봤어. 창문에 비친 내 얼굴은 눈물로 젖어 있었어. 맞아요. 내 입술이 먼저 움직였어. 숨기지 못했어. 하지만 그 이상은 아니에요. 선은 아직 넘지 않았어요. 그는 손을 무릎 위에서 꼭 쥐었어. 핏줄이 붉어진 손등이 내 눈에 또렷하게 들어왔어. 세월이 만든 손, 수십 년 동안 나와 함께 밥상을 차렸던 손, 딸을 안아 올리던 손. 그런데 지금 그 손이 분노와 두려움으로 떨리고 있었어. 넘지 마라. 그는 낮게, 그러나 분명히 말했다. 부탁이야. 제발 거기서 멈춰. 나는 눈을 감았어. 눈물이 흘러내렸고 볼을 타고 입술에 닿았어. 짠맛이 입안에 퍼졌어.
눈물은 늘 같은 맛인데 오늘은 다르게 느껴졌어. 더 무겁고 더 뜨거웠어. 진우는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어.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낮게 울렸어. 거실은 다시 고요해졌어. 나는 소파에 앉아 그대로 굳은 채 한참을 있었다. 휴대폰이 또 한 번 울렸어. 손끝이 저절로 화면을 켰지. 잘 들어갔지? 오늘 내 눈빛이 자꾸 생각나. 나는 그 문장을 오래 바라봤어. 눈물이 또 한 방울 화면 위로 떨어졌어. 글자가 잠깐 일그러졌다가 다시 또렷해졌어. 내 마음도 그랬어. 일그러졌다가 다시 또렷해졌다가. 답장은 쓰지 않았어. 하지만 내 심장은 이미 답을 내고 있었어. 그 답이 구원일지 파멸일지 나는 알지 못했어. 다만 확실한 건 나는 지금 살아있다는 거였어. 살아있다는 게 이렇게 흔들리고 아프고 뜨거운 일이라는 거였어. 나는 휴대폰을 조심스레 뒤집었어. 불빛이 사라지고 방 안은 완전히 어두워졌어. 그러나 내 안은 여전히 환했어. 남대문 골목의 빛, 다방의 종소리, 손등의 온기, 그리고 남편의 낮은 목소리까지. 그 모든 게 뒤엉켜 내 안에서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어. 나는 눈을 감으며 속삭였어.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내 마음은 지금도 살아있어. 그래서 흔들리고 그래서 아파. 아침 햇빛은 여전히 같은 길로 들어왔어. 커튼 틈 사이로 번진 빛은 희뿌옇게 방 안을 덮었고 나는 그 빛을 맞으며 일어났어. 하지만 내 안은 여전히 어두웠어. 밤새 마음이 흔들린 자리에 새로운 주름이 깊게 패인 것 같았어. 부엌으로 나가 주전자를 올리고 물이 끓는 소리를 들었어. 물이 보글보글 끓는 동안 내 안의 심장도 끓고 있었어. 손끝은 여전히 어제의 떨림을 기억하고 있었고 눈빛은 거울 속 내 얼굴을 외면하고 있었어. 진우는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섰어. 말이 거의 없었고 나를 보는 눈길은 오래 머물지 않았어. 그는 현관문을 닫기 직전 아주 짧게 말을 남겼어. 오늘도 조심해. 그 목소리는 부탁 같았고 경고 같았어. 나는 대답을 하지 못했어. 대신 손끝으로 식탁을 꼭 눌렀어. 식탁 위 나무 결이 손바닥에 남았어. 세월이 남긴 흔적이 내 손금처럼 고스란히 느껴졌지. 병원 접수 창구에 앉아있던 내 귀에 낮은 웃음소리가 들어왔어. 동료가 작은 소리로 말을 건넸어. 유나 씨, 어제 다방에 있었죠? 누가 봤대요? 나는 순간 숨이 막혔어. 아니에요. 그냥 지나쳤을 거예요. 그렇구나. 근데 말 조심해요. 동네에서 금방 소문나니까. 그 말이 내 가슴에 깊이 박혔어. 소문이라는 건 눈보다 빠르게 번지고 입보다 오래 남는 법이지. 나는 환자의 진료 카드를 받으며 억지로 웃었지만 손끝이 차갑게 굳어 있었어. 저녁 집으로 돌아왔을 때 현관 안쪽은 낯선 공기였어. 불빛은 환했지만 분위기는 어두웠어. 진우가 소파에 앉아 있었어. 와이셔츠 소매를 걷어 올리고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져 있었어. 그의 눈빛은 내 쪽을 향해 있었지만 그 안은 쉽게 읽히지 않았어. 어제 다방에 있었지.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무게가 있었어. 나는 숨을 들이마시며 대답했어. 우연히 그냥 옛사람을. 옛사람? 그는 그 두 글자를 길게 끌었어. 옛사람이면 지금은 뭐지? 남의 사람인가 아니면 아직 내 마음에 남은 사람인가? 나는 말을 잇지 못했어. 심장은 더 크게 두드렸고 눈은 저절로 바닥을 향했어. 바닥 무늬가 낯설게 흔들렸어. 유나. 그가 이름을 불렀어. 어제와 똑같은 목소리였지만 더 깊고 차가웠어. 사람들이 봤대. 내가 다른 남자랑 앉아 있는 걸.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차올랐어. 눈물이 터져 나오기 전에 나는 목소리를 높였어. 아무 일도 없었어. 그냥 커피 한 잔 했을 뿐이야. 아무 일도 없었다고.
내 목소리는 울부짖는 듯 했고 눈물은 말보다 먼저 흘러내렸어. 눈물이 식탁 위에 떨어져 둥근 자국을 남겼어. 그는 내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 아무 일도 없었다고. 내 심장은 뭐라고 했는데? 내 눈빛은 뭐라고 했는데? 그 말에 나는 무너져 내렸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 내 심장은 이미 대답을 했으니까. 떨림과 설렘 그리고 죄책감으로. 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 눈물은 멈추지 않았고 숨은 점점 더 가빠졌어.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내 앞에 섰어. 그의 그림자가 내 위로 덮였어. 선을 넘지 마.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방 안의 공기를 갈랐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 고개를 끄덕이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어. 그는 한동안 나를 바라보다가 다시 돌아서 방으로 들어갔어.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낮게 울렸어. 나는 홀로 거실에 남아 울었어. 울음은 깊었고 눈물은 끝없이 흘렀어. 창밖의 불빛이 모두 꺼지고 집안에 나 혼자 남은 것 같은 고독이 나를 덮었어. 나는 속삭였어. 나는 잘못한 걸까? 아니면 살아있는 걸까? 눈물이 멈추지 않았고 그 눈물 속에서 나는 다시 한번 살아있음을 느꼈어. 아프게, 뜨겁게 흔들리며. 낮의 서울은 언제나 분주했어. 차들이 길 위를 가득 메우고 사람들의 발걸음이 서로를 스치며 흘러갔어. 그 속에 있었지만 나는 어디에도 닿지 못한 기분이었어. 심장은 여전히 전날의 울림을 품고 있었고 손끝은 아직도 뜨겁게 흔들리고 있었어. 퇴근 무렵 휴대폰이 진동했어. 화면엔 짧은 문장이 떠 있었지. 오늘 잠깐 볼 수 있을까? 한강, 저녁 6시. 나는 한참 동안 그 문장을 바라봤어. 가야 할지, 가지 말아야 할지 수십 번을 마음속에서 흔들렸어. 하지만 결국 내 발은 약속대로 움직이고 있었어. 한강 다리 위, 바람이 강하게 불었어. 노을이 물 위에 길게 번졌고 물결은 잔잔히 흔들리며 붉게 물들었어. 사람들은 다리 위를 바쁘게 오갔지만 내 눈에는 오직 한 사람만 보였어. 서택. 그는 다리 난간에 기대 서 있었어. 바람에 머리카락이 흩날리고 그의 코트 자락이 펄럭였어. 그 모습은 마치 오래된 영화의 한 장면 같았어. 나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어. 왔구나.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어. 왜 하필 여기에요? 내가 도망가지 못할 곳이니까. 그 말에 내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 도망가지 못할 곳. 맞았어. 나는 이미 도망칠 길을 잃었어. 우리는 난간에 나란히 서서 강물을 바라봤어. 바람이 세차게 불었지만 그 바람조차 우리 사이의 긴장을 덮지 못했어. 유나. 그가 내 이름을 불렀어. 짧게 깊게. 그 순간 내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 바람에 실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갔어. 왜 울어? 몰라요. 그냥 살아있다는 게 아프고 흔들린다는 게 두려워서.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내 손등 위로 손을 포개었어. 그 따뜻함이 전해지는 순간 내 심장은 무너져 내렸어. 나는 손을 뿌리치지 못했어. 오히려 그 손을 꼭 잡아버렸어. 바람은 더 거세게 불었고 다리 위 불빛들이 반짝였어. 사람들은 우리를 스쳐 지나갔지만 나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어. 오직 그 손의 온기, 그 눈빛, 그 목소리만이 내 안을 채우고 있었어. 유나, 나 아직 널 잊지 못했어. 그 말에 내 가슴이 무너졌어. 나는 울며 웃으며 속삭였어. 나도 그래요. 하지만 내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은 멈추지 않았어. 그는 내 얼굴을 바라보다가 아주 천천히 다가왔어. 입술이 가까워졌고 숨결이 닿을 만큼의 거리까지 왔어. 나는 눈을 감았어. 심장이 그 순간 더 크게 두드렸어. 그때였어. 누군가의 발소리가 가까이 다가왔어. 그리고 낮고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어. 이게 뭐 하는 거야?
나는 눈을 뜨고 돌아봤어. 진우가 서 있었어. 어둠 속에서도 그의 눈빛은 불길처럼 뜨거웠어. 손에 들린 가방이 바닥에 떨어지며 둔탁한 소리가 다리 위에 울렸어.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 숨이 막혔어. 바람이 불었지만 내 몸은 얼어붙었어. 진우. 내 입술에서 그의 이름이 흘러나왔어. 하지만 목소리는 너무 작았어. 바람에 금방 흩어졌어. 그는 내 손과 서택의 손이 맞닿아 있는 걸 보았어. 그의 눈빛이 거기에 꽂혔어. 나는 급히 손을 뗐지만 이미 늦었어. 순간은 지나갔지만 흔적은 지워지지 않았어. 진우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어. 내가 감히. 그의 얼굴은 분노와 절망으로 뒤섞여 있었어. 나는 울며 속삭였어. 미안해요. 하지만 난 아직 살아있어요. 그 순간 한강의 바람이 더 거세게 불었어. 다리 위에 불빛들이 흔들렸고 내 심장은 더 크게 흔들렸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너무 길었어. 택시 창밖으로 스쳐가는 불빛들이 물결처럼 일렁였고 그 사이사이에 내 눈물도 섞여 있었어. 나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지만 닦을수록 더 번져나갔어. 손끝에 남은 짠맛이 내 안의 죄책감을 더 선명하게 드러냈어. 현관문을 열자 거실이 차갑게 나를 맞았어. 불은 켜져 있었지만 공기는 얼어붙은 듯 고요했어. 진우는 소파에 앉아 있었어. 코트도 벗지 않은 채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었어. 그의 눈빛이 내 쪽을 향했는데 그 눈빛은 날카로운 칼날 같았어. 유나. 그가 내 이름을 불렀어. 짧게 하지만 무겁게. 나는 신발을 벗는 손이 떨렸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 다 봤어.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내 귀에는 천둥처럼 울렸어. 나는 고개를 숙였어.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어.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내 앞까지 다가왔어. 그의 발걸음이 바닥을 울렸어. 미안. 그 한마디로 끝날 일이야? 내가 내 옆에서 30년을 살았어. 그런데 그 손을 잡을 수가 있었어? 내 눈앞에서 감히. 나는 울며 손을 내밀었어. 그냥 순간이었어요. 내가 흔들린 거예요. 하지만 선은 넘지 않았어요. 정말이에요. 그는 내 손을 뿌리치듯 밀어냈어. 손끝이 허공에서 흔들렸어. 그 허공이 너무 커 보였어. 나는 그 빈 공간에 다시 눈물을 흘렸어. 선? 내가 말하는 선이 뭔데? 이미 마음이 넘어갔잖아. 눈빛이 숨결이 다 넘어갔어.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어.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소리였어. 나는 무릎을 꿇듯 주저앉았어.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 울음은 멈추지 않았어. 숨이 막혀오는데도 눈물은 계속 쏟아졌어. 나도 알아요. 나도 알아. 하지만 나는 그냥 살고 싶었어요. 숨 쉬고 싶었어요. 살아있다는 걸 느끼고 싶었어요. 그 말이 내 입술에서 터져 나오는 순간 방 안 공기가 흔들렸어. 진우는 나를 바라보며 얼굴을 손으로 감쌌어. 그의 어깨가 크게 들썩였어. 그는 울고 있었어. 내가 모른 줄 알았어? 내가 웃는 게 달라지고 내가 숨 쉬는 게 달라졌다는 걸 내가 어떻게 몰라. 그런데도 모른 척했어. 그냥 내가 다시 내 쪽으로 돌아올 거라 믿고 싶었으니까. 그의 눈물은 내 심장을 후벼 팠어. 내가 그토록 원했던 건 사랑이었는데 지금 이 순간 그 사랑이 가장 날카로운 칼이 되어 돌아오고 있었어. 그날 밤 우리는 한마디도 더 하지 못했어. 같은 집 같은 방 안에 있었지만 서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어. 나는 방 구석에 앉아 울었고 그는 소파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밤을 새웠어. 창밖에서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집 안에는 울음과 침묵만이 머물렀어. 아침 공기가 유난히 무겁게 내려앉았어. 커튼 사이로 빛이 스며들었지만 내 몸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잠겨 있었어.
눈을 감았다 뜨는 순간마다 어젯밤 진우의 울음이 귓가에 남았어. 그 울음은 내 심장을 갈라놓았고 갈라진 틈으로 눈물이 흘러내렸어. 나는 겨우 몸을 일으켜 부엌으로 갔어. 식탁 위에는 먹다 만 물컵이 놓여 있었어. 잔 위에 남은 물방울이 아침 빛을 받아 반짝였어. 그 작은 반짝임조차 내 눈에 눈물로 보였어. 진우는 이미 나가고 없었어. 현관 앞에는 구겨진 구두 자국만 남아 있었어. 그 자국을 보자 가슴이 무겁게 내려앉았어. 어제보다 더 깊이, 더 차갑게. 병원 접수 창구에 앉아 있던 내 귀에 동료의 수군거림이 들어왔어. 유나 씨, 혹시 어제 다리에서 본 게 맞아요? 나는 순간 숨이 막혔어. 뭐요? 지인한테 들었어요. 다리 위에서 남편 아닌 남자랑 있었다고. 그 말은 낮은 목소리였지만 내 가슴에선 폭발처럼 울렸어. 나는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 아니에요. 그냥 아는 사람이라 잠깐. 하지만 목소리는 너무 떨렸어. 나 스스로조차 설득할 수 없었어. 그 순간 대기실의 다른 사람들 시선이 내 쪽으로 스치는 걸 느꼈어. 아무도 직접 묻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눈빛은 이미 말하고 있었어. 소문은 입보다 눈으로 먼저 퍼지는 법이지. 퇴근길 버스 창밖을 바라보며 나는 울고 있었어. 눈물이 자꾸 흘러내렸지만 내 얼굴은 무표정했어. 웃지도 못하고 제대로 울지도 못하는 얼굴. 창문에 비친 나는 너무 낯설었어. 집에 들어서자 진우가 거실에 앉아 있었어. 코트도 벗지 않은 채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었어. 그의 얼굴은 돌처럼 굳어 있었고 눈빛은 날카로웠어. 소문이 벌써 돌고 있어.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어. 동네에서 다 알아. 병원에서도 시장에서도. 내가 누구랑 있었는지 사람들이 다 보고 말하고 있어. 나는 숨을 삼켰어. 손끝이 떨렸고 눈물이 터져 나왔어.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순간이었어요. 내 마음이 약해서.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내 앞에 섰어. 그의 그림자가 나를 덮었어. 순간이 사람을 무너뜨려. 내 순간 때문에 내가 무너지고 있어.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무릎이 꺾였어. 바닥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 울음이 터져 나왔어. 나는 그냥 살아있다는 걸 느끼고 싶었어요. 내가 아직 여자인 걸, 아직 사람이란 걸, 그걸 잠깐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 말은 내 진심이었지만 동시에 내 죄의 고백이기도 했어. 방 안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고 그의 눈빛은 더 차갑게 얼어붙었어. 그날 밤 나는 방 안에 혼자 앉아 있었어. 불을 끄고 어둠 속에서 울었어. 눈물이 베개를 적셨고 숨이 가빠져 왔어. 그때 휴대폰이 떨렸어. 잘 지내고 있어? 짧은 문장이었지만 내 심장을 다시 흔들었어. 나는 답을 쓰지 않았어. 대신 손끝으로 화면을 천천히 쓸었어. 그 작은 움직임만으로도 심장이 쿵쿵 울렸어. 나는 속삭였어. 나는 어디로 가야 하지? 누구 옆에 서야 하지? 나는 지금 누구인가?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 울음 속에서 나는 내가 여전히 살아있음을 느꼈어. 살아있다는 게 이렇게 아프고 이렇게 흔들리는 일이었어. 아침 현관 벨소리가 울렸어. 나는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던 손을 멈추고 문으로 갔어. 문을 열자 딸 수진이가 서 있었어. 회사에 간다고만 알았는데 갑자기 찾아온 얼굴은 굳어 있었어. 엄마, 잠깐 얘기 좀 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롭지 않았지만 무겁게 눌려 있었어. 거실에 마주 앉자 수진이는 나를 한참 바라보다가 말을 꺼냈어. 엄마, 소문 들었어요. 그 한마디에 내 손이 컵을 놓치고 말았어. 커피가 식탁 위에 번졌고 뜨거운 물방울이 손등에 닿았어. 하지만 그 뜨거움보다 더 뜨거운 건 수진의 눈빛이었어. 엄마, 정말이에요?
다른 남자 만나는 거 사람들이 다 얘기하던데. 그 목소리는 울음 섞인 분노였어. 나는 고개를 숙였어. 수진아, 그냥 오래된 인연이었어. 아무 일도 없었어. 아무 일도 없었다고요? 엄마 눈빛이 지금 그렇게 말하는데도 아빠는 어제 집에 들어와서 울고 있었어요. 그 말에 내 심장이 무너져 내렸어. 진우가 울고 있는 모습을 딸이 봤다는 사실이 내 눈에서 더 큰 눈물을 터뜨렸어. 미안하다, 엄마가 잘못했어. 내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은 식탁 위로 떨어졌어. 수지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울었어. 엄마, 제발 아빠 상처 주지 마. 우리 집 무너지게 하지 마. 나 아직 엄마 아빠 두 사람 다 필요해. 그 말이 내 가슴에 깊게 파고들었어. 나는 그녀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수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뿌리쳤어. 눈물이 얼굴을 타고 쏟아지며 현관문을 세차게 닫고 나가버렸어. 집안이 다시 고요해졌어. 하지만 그 고요는 더 무겁게 내려앉았어. 나는 식탁에 앉아 무너져 내리듯 울었어. 울음 속에서 나는 내 목소리를 들었어. 나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걸까? 내가 지킨다고 믿었던 가정을 내가 무너뜨리고 있잖아. 그날 저녁 진우는 늦게 들어왔어. 얼굴은 지쳐 있었고 눈빛은 더 차가워져 있었어. 그는 내 앞에 앉아 말했어. 수진이가 오늘 나한테 전화했어. 울면서 우리 그만 싸우라고 하더라.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막혔어. 딸이 우리 갈등의 한가운데 끌려 들어왔다는 사실이 내 죄책감을 더 깊게 찔렀어. 진우,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나도. 내 목소리가 떨리자 그는 손을 들어 말을 끊었어. 유나, 내 마음이 아직 살아있다는 거 알아. 하지만 그게 왜 우리를 찢는 방식이어야 해? 살아있다는 게 꼭 그렇게 남을 통해서여야 해? 그의 목소리엔 분노와 절망, 그리고 마지막 희망이 동시에 묻어 있었어. 나는 눈물이 쏟아져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 밤 나는 혼자 방 안에 앉아 휴대폰을 들여다봤어. 화면에는 또 짧은 문장이 와 있었어. 유나, 힘들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곁에 있을게. 내 심장은 그 문장에 또 흔들렸어. 눈물은 멈추지 않았어. 하지만 동시에 수진의 울음소리가 귀에 맴돌았어. 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속삭였어. 나는 어디로 가야 하지? 사랑과 가정, 어느 쪽이 나를 살게 할까? 눈물이 베개를 적셨고 내 안의 갈등은 더 깊어졌어.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 베개는 눈물로 젖어 있었고 내 몸은 이불 속에서 떨리고 있었어. 눈을 감으면 수진의 울음이 들렸고 눈을 뜨면 진우의 절망이 보였어. 두 사람 사이에서 나는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 그런데도 심장은 또 다른 이름을 불렀어. 서택. 다음 날 오후 휴대폰이 울렸어. 짧은 문장이 도착해 있었어. 유나, 보고 싶다. 오늘 잠깐만 나와줘. 나는 한참 동안 답을 쓰지 못했어. 손가락은 화면 위를 맴돌았고 눈물은 자꾸 떨어져 글자를 지웠어. 하지만 결국 내 발은 그를 향해 움직이고 있었어. 을지로의 오래된 카페. 낮은 조명과 짙은 커피 향이 방 안을 채우고 있었어. 서택은 창가에 앉아 있었고 내가 들어서자 천천히 일어났어. 그의 눈빛에는 오랜 기다림이 담겨 있었어. 왔구나. 그 한마디가 내 심장을 울렸어. 나는 고개를 숙였고 눈물이 고여 시야가 흐려졌어. 우리는 마주 앉았어. 그의 손이 내 손등 위에 포개졌어. 이번엔 피하지 못했어. 손끝의 온기가 내 안에 갈라진 틈을 파고들었어. 나는 눈을 감았어. 눈물이 흘러내렸어. 유나, 힘들지? 그의 목소리는 낮고 따뜻했어. 응, 너무 힘들어. 모든 게 무너져버릴 것 같아. 나 자신도 내 집도 다. 그는 내 손을 더 꼭 쥐었어. 그 따뜻함이 내 눈물과 섞여 내 마음을 흔들었어. 내 곁에 와.
나도 혼자였어. 늘 너만 기다렸어. 그 말에 내 심장이 무너졌어.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어. 안 돼, 나에겐 가정이 있어. 딸이 있어. 진우가 있어. 알아. 하지만 내가 이렇게 울고 있는데 난 가만히 있을 수 없어. 그는 내 손을 더 깊게 끌어당겼어. 순간 우리 사이의 거리가 좁혀졌어. 숨결이 닿을 만큼 가까워졌어. 나는 눈을 감았어. 눈물과 떨림이 동시에 흘러내렸어. 그 순간 내 안의 선이 흔들렸어. 어제까지 지켜내려 했던 선이 오늘은 너무 얇아 보였어. 나는 속으로 속삭였어. 나는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어디서 멈춰야 할까? 밤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진우는 여전히 거실에 앉아 있었어. 그의 눈빛은 무겁게 나를 꿰뚫었어. 나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 내 손등 위엔 아직도 서택의 온기가 남아 있었어. 그 온기를 지우지 못한 채 나는 눈물을 흘렸어. 유나. 그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어. 너 오늘도 나한테 거짓말했지? 나는 숨을 삼켰어. 눈물이 터져 나왔어. 그 눈물 속에서 나는 대답하지 못했어. 내 마음은 이미 들켜 있었으니까. 그날 밤 집 안 공기는 칼날처럼 차가웠어. 나는 방 안에 혼자 앉아 손등을 끊임없이 문질렀어. 하지만 지워지지 않았어. 서택의 온기, 그 금지된 떨림은 내 안에 깊이 새겨져 있었어. 나는 속삭였어. 나는 어디로 가야 하지? 누구를 잃어야 나를 지킬 수 있을까? 눈물이 베개를 적셨고 심장은 또다시 흔들렸어. 밤이 깊어질수록 집 안 공기는 더 무거워졌어. 창밖에 불빛이 하나둘 꺼지고 아파트 단지가 잠에 드는 사이 우리 집만 깨어 있었어. 나는 방 안에 앉아 있었고 진우는 거실에 앉아 있었어. 서로 다른 공간에 있었지만 같은 고통 속에 묶여 있었어. 현관문 앞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가 자꾸 마음을 흔들었어. 문틈이 조금만 열리면 그 틈으로 내 비밀이 다 흘러나갈 것 같았어. 나는 휴대폰을 두 손으로 꼭 쥐었어. 서택의 이름이 화면에 떠 있었지만 나는 열지 못했어. 열면 모든 게 끝날 것 같았거든. 문이 갑자기 열렸어. 진우가 들어왔어. 그는 내 앞에 서서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 눈빛은 어둠 속에서도 날카롭게 빛났어. 유나, 이제 대답해. 내가 어디 있었는지, 누구랑 있었는지. 더는 거짓말하지 마.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심장을 후벼 팠어. 나는 손끝을 떨며 대답했어. 그냥 오래된 친구였어. 잠깐 커피만. 잠깐? 잠깐이면 왜 눈물이 나? 왜 내 눈빛이 달라졌어? 왜 손등에서 다른 사람의 온기가 느껴지는데? 그 말에 나는 숨을 삼켰어. 손등을 감싸 쥐었지만 이미 늦었어. 내 마음이 드러난 순간이었어. 진우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나도 사람이라서. 흔들렸어. 그 순간이 너무 아프고 너무 뜨거워서 피하지 못했어. 내 목소리가 떨렸고 눈물이 터져 나왔어. 눈물이 바닥으로 떨어져 둥근 자국을 만들었어. 진우는 내 앞에 서서 얼굴을 감싸쥐었어. 그의 어깨가 크게 들썩였어. 그는 울고 있었어. 나는 내 옆에서 평생을 버텼어. 웃음도 눈물도 다 함께했어.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 손을 잡았다는 게 난 견딜 수가 없어. 그의 눈물이 내 심장을 찔렀어. 나는 울며 손을 내밀었어. 진우, 제발 나 용서해줘. 나도 모르겠어. 왜 내가 이렇게 된 건지. 그냥 살아있다는 걸 느끼고 싶었어. 그 순간 그의 눈빛이 흔들렸어. 분노와 사랑, 절망과 연민이 뒤섞여 있었어. 그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섰어. 유나, 넌 지금 선택해야 해. 가정을 지킬 건지 아니면 그 사람을 택할 건지. 더는 두세 개의 발을 담그고 살 순 없어. 그 말이 방 안에 무겁게 울렸어. 나는 대답하지 못했어.
눈물만 흘렸어. 눈물이 바닥에 모여 작은 웅덩이를 만들었어. 내 삶도 내 가정도 내 사랑도 그 안에서 일그러져 있었어. 밤은 끝나지 않았어. 진우는 방을 나갔고 나는 홀로 남아 울었어. 휴대폰은 여전히 내 손 안에 있었어. 화면엔 서택의 이름이 반짝이고 있었어. 나는 속삭였어. 나는 어디로 가야 하지? 누구의 손을 잡아야 하지? 이 길 끝에서 나는 무엇을 잃게 될까? 눈물이 베개를 적셨고 심장은 더 크게 흔들렸어. 나는 아직 대답하지 못했어. 하지만 분명한 건 내 삶은 이제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였어. 아침이 오자 내 눈은 이미 울음으로 붉게 물들어 있었어. 밤새 베개를 적신 눈물은 아직 마르지 않았고 내 가슴은 무거운 돌처럼 내려앉아 있었어. 거울 속 내 얼굴은 낯설었어. 주름 사이에 눈물이 남아 있었고 눈빛은 끝없이 흔들리고 있었어. 부엌 식탁에 앉아 있는데 진우가 방에서 나왔어. 얼굴은 피곤으로 굳어 있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나를 꿰뚫고 있었어. 유나. 그가 내 이름을 불렀어. 목소리는 낮고 무겁고 마지막처럼 들렸어. 이제 선택해. 나와 이 집 아니면 그 사람. 그 말이 공기를 찢었어. 나는 숨을 삼키며 눈을 감았어. 심장이 크게 울렸고 손끝이 차갑게 떨렸어. 진우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나는 내 곁을 지킬 거야. 가정을 잃고 싶지 않아. 수진을 울리고 싶지 않아. 내 입술에서 나온 말은 떨리고 있었지만 그 떨림이 오히려 진심을 드러냈어. 눈물이 다시 터져 나왔어. 진우는 한참 나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어. 고맙다 유나. 나도 지킬 거야. 우리 집, 우리 삶 끝까지. 그 순간 내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 안도와 슬픔, 사랑과 죄책감이 한꺼번에 몰려왔어. 그날 오후 나는 서택을 만났어. 이번엔 을지로 다방이 아니라 강가의 벤치였어. 바람이 세게 불었고 물결은 잔잔히 흔들리고 있었어. 그는 나를 보자마자 손을 내밀었어. 하지만 나는 그 손을 잡지 않았어. 대신 눈물을 흘리며 속삭였어. 서택 미안해. 나도 너를 잊지 못했어. 하지만 나는 가정을 지킬 거야. 딸을 울릴 수는 없어. 진우를 버릴 수는 없어. 그의 얼굴이 무너져 내렸어. 하지만 그는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 알았어. 내가 행복하길 바랄게. 그게 나한테 남은 마지막 사랑이니까. 그 말이 내 심장을 찔렀어. 나는 울며 고개를 숙였어. 바람이 내 눈물을 씻어갔지만 가슴 속 눈물은 더 깊게 고였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진우가 거실에 앉아 있었어. 그는 내 눈을 보았고 나는 눈물로 대답했어. 그 순간 우리 사이에 다시 다리가 놓이는 것 같았어. 나는 속삭였어. 진우, 나 다시는 흔들리지 않을게. 살아있다는 걸 다른 사람에게서 확인하지 않을게. 이제는 당신 옆에서 당신 눈빛에서 내 삶을 확인할게. 그는 내 손을 잡았어. 이번엔 내가 그 손을 꼭 쥐었어. 손등 위에 뜨거운 눈물이 떨어졌어. 그 눈물이 우리 두 사람의 손을 적셨고 그 적심이 오래된 균열을 조금은 메우는 듯 했어. 밤 나는 이불 속에서 눈을 감았어. 눈물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마음 한켠에는 작은 위로가 피어 있었어. 나는 속삭였어. 돈이 아닌 마음, 욕망이 아닌 시간, 그리고 무엇보다 함께한 눈물이 우리의 재산이야. 나는 아직 살아있고 그래서 더 지키고 싶어. 창밖 바람이 조용히 불었어. 그 바람이 내 눈물을 말려주었어. 나는 울었고 흔들렸고 끝내 지켜냈어. 내가 택한 건 돈도 아니고 욕망도 아니었어. 세월 속에 쌓인 눈물과 위로 그리고 함께한 시간이었어. 살아있다는 건 결국 흔들리는 마음을 어떻게 안아주느냐에 달린 것 같아. 너라면 어떤 마음을 지켜낼 거야?